예, 오늘 세미5의 조명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지금 이제 회사 창업한 지가 꽤 되었죠. 네,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9년 네, 맞습니다. 창업하시고 그 중간에 이제 세솔반도체 인수하시고 하나텍도 인수하시고 하나텍은 사실 그 인수 M&A 되기 전에도 뭐 다른 회사를 하나 합쳐가지고 덩치를 키워왔었죠. 네, 실리콘 하모니하고 합병이 돼서 인수합병이 돼서 이제 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랑도 이제 힘을 합치면서 좀 모멘텀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 규모가요, 뭐 엔지니어 수가 300명이 넘고 세솔하고 하나텍 과거 내역을 이제 뭐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니까 테이프아웃한 숫자도 뭐 한 250개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핀팻 14, 8, 5, 4나노로 소위 말하는 선단 공정으로 테이프아웃한 것도 10개가 넘고 삼성전자의 주요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로서 이렇게 입지를 좀 굳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정도에 저희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내년에 우리 그랬었죠. 매출 1,000억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달 조금 안 남았는데 1,000억 네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연결 기준으로 올해 1,000억 매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자산 규모가 커서 감사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제가 오시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한 500억 정도 해야 BEP 맞출 수 있는 겁니까?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에서 BEP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네. 5살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네. 이 양산 물량이 이제 막 생겨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출의 성장성이 더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정도 해가지고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매출 1,000억은 주로 어떤 품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발 과제의 매출의 비중이 이제 아직 양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개발 매출의 비중이 크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그 개발 과제에서 나오는 양산 매출이 생기게 되면서 네. 이제 내년 후년 그때부터는 또 매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수에 관련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그 아날로그 IP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아날로그 비츠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IP 모든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IP 매출 역시 네. 수백억 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인수 언제 하신 거예요? 이제 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날로그 빛. 예. 그쪽에서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군요. 그 개발 매출이 이제 개발이 끝나면 그게 실제로 양산 가면은 추가 매출로 쭉 이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개발을 마치고 나서 이 제품이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네. 저희가 그 제품을 조달을 하면서 네. 양산 제품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게 개발 매출을 우리가 일반적인 뭐 전통적인 뭐 건설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수주 받았다라고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개발 맞습니다. 매출 나고 있는 게?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로 좀 벌려놓고 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공정, 뭐 다양한 크기의 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저희가 뭐 테이프아웃하는 그런 과제의 숫자를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연에 수십 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단 공정에서 특히 뭐 수백 제곱밀리미터 수준이 되는 네. 또 HPC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관련해서는 네. 이 삼성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에서 세미5가 독보적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러한 부분의 실적을 그러한 대형 과제들 네. 이제 그러한 과제는 개발비만 해도 이제 수백억 원의 단위가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소개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녹화 화면에서는 띄워 드릴 텐데 커스텀 SoC 프로토타이핑 할 때 드는 코스트를 컨벤셔널하게 일반적으로 한 100으로 봤다면 세미5는 한
37%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속도, 프로토타이핑 하는 그 속도도 일반적으로 뭐 한 100으로 봤다면 우리는 한 52%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우리의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 장표를 보고 제가 좀 사실 좀 놀랐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실측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과제별로 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소개 자료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첫 번째가 플랫폼 모델이 있고 네. 두 번째가 디자인 그 SOC 모델이 있고 커스텀 SOC 모델이 있고 또 네. 디자인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른데 네. 특히 첫 번째 플랫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세미5가 자체적으로 전체 칩의 아키텍처나 사양이나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의 소프트웨어까지 이 칩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이미 개발을 해놓고 고객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거기에 최적화해서 다시 칩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사용성이 극대화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고객사들 가운데에는 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어떤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네.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그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그런 다양한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고객들은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그렇다면 AI 부분만 내 걸로 바꿔서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에 세이빙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실측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 프로젝트 같이 참여했던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테이프아웃 엔지니어링 킥오프를 하고 나서 개발 완료를 의미하는 테이프아웃까지 6개월 만에 보통은 뭐 9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선단 공정에서는 네. 6개월 만에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장에서 칩이 나오자마자 거의 뭐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모든 검증과 브링업을 모두 마쳐서 실제로 이 제품을 여러 가지 전시회에서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타임 투 마켓 어드밴티지도 구현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SOC 플랫폼 라인업을 보면 14 LPP에 대한 AI 추론용 그 SOC 플랫폼이 있고 IoT용 뭐 또 SOC 플랫폼도 14 LPP로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보이고 또 5나노 노드에서 하이 퍼포먼스 용 칩의 어떤 플랫폼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말하자면 이 레고 블록을 이 주변부는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바꿔서 고객사한테 바꿔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그리고 엣지 서버에 들어가는 AI 칩 그리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AI 칩 이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완성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저희 같은 디자인 플랫폼 회사와 이제 팹리스 회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성능 플랫폼을 리벨리온과 같이 칩을 만들었고 네. 또 이제 엣지 서버 용의 플랫폼에서는 퓨리오사 AI 그리고 모빌린트 같은 회사와 이제 실제 칩을 만들었는데 네. 이러한 팹리스 회사들 네.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고객사들이죠. 네. 네.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연예인 이 스타들과 이 기획사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획사가 아무리 잘해도 네. 정말 그 대중한테 정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그 네. 자기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스타가 있어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네. 이 스타가 있을 때 이 스타가 가장 빨리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확보하고 칩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론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실제 사업화까지 이루어지고 곧 또 그 사업화 이후에 이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객을 이네이블 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연예 기획사로서의 역할을 저희 같은 세미5 같은 디자인 플랫폼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타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양산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발생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과 실적에 대해서 저희 세미5 전원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또 그 집들이 잘해야 또 세미5도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매출도 맞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고객군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네. 이 고객군이 해외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는 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그 올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런 어떤 커스텀 반도체의 새로운 어떤 부흥기가 오게 되면서 한국 안에서도 퓨리오사나 모빌린트, 리벨리온을 필두로 또 올해 저희와 함께 이제 또 아주 재미있는 과제를 시작하게 된 매티스X나 하이퍼 엑셀 같이 굉장히 그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스타 패밀리스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회사 이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퓨리오사 AI, 모빌린트 그리고 리벨리온 네. 이렇게 저희가 네. 그 재작년까지 네, 첫 있었고. 번째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면서 큰 과제를 수행을 같이 했었었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CXL 쪽에 매티스X 그리고 매티스X 그리고 네. 이제 또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새로운 추론 알고리즘,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추론 엔진을 만드시는 이 하이퍼 엑셀, 하이퍼 엑셀. 엑셀. 예. 예, 예. 이 두 패밀리스와도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떤 크고 고성능의 반도체 개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왔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국내에서 만들어낸 실적을 기반으로 네. 올해 이미 그 미국에 있는 회사와도 저희 과제가 시작이 됐고 그래요. 또 중국에 있는 회사와도 과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고객들과도 굉장히 그 가까이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는 안 그래도 스타트업 패밀리스부터 또 대기업까지 다양했었던 저희 국내 이 고객 기반이 또 해외로까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고객사들은 아직 이름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아까 국내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 요즘 뭐 스타트업들이라고 해도 대규모로 투자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이 성공하면 또 금방 확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대부분 다 AI 쪽인 걸 보면 칩이 선단 공정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도 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회사들도 기존에 세미5가 갖고 있는 그 SoC 플랫폼을 활용하나요? 아니면 조금 좀 모디파이해서 쓰나요? 어떻게 하나요? 활용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네. 저희가 기존에 5나노, 14나노에서 만들었던 플랫폼이 있는데 네. 또 새로운 칩들은 그 4나노에서 더 향상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일단 개발 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또 플랫폼도 개발해 놓으면 그 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플랫폼 위에서 또 편안하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럴 때는 IP 이런 것들은 직접 어떻게 매칭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양한 IP 벤더들과 협력해서 네. 그 저희 협력사의 IP를 코어로 해서 네.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IP라는 것이 라이센스에서 가져왔다라고 해서 네. 바로 그냥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어떤 설정하는 방법도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IP가 제공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벨리온하고 같이 칩을 만든 5나노미터 그 플랫폼에는 저희 그 GDDR6라는 고성능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GDDR6도 이제 저희가 GDDR7에서도 지금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하이스피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돈이 있다면 누구든지 라이센스를 할 수는 있겠지만 IP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져와서 실제로 풀 퍼포먼스가 실리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프트웨어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제가 봤을 때는 10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번 플랫폼 안에 완성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는 형태의 기술로서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이를 통해서 다 이 업계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라면은 나도 이걸 사용해서 커스텀 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러한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먼저 만든 분들에서 그걸로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플랫폼화를 하는 건데 그럼 뒤에 쓰시는 분들이 좀 더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먼저 쓰신 분들은 더 먼저 칩이 나오니까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매출은 1,000억이 넘고 내년은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의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네.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네. 그때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IPO는 대략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그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 회사가 굉장히 이 기업 공개 IPO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내년쯤에 한다 혹은 내후년쯤에 한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준비와 네. 어떤 시장의 상황을 봐서 가장 빠른 시점에 상장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 선정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 저희는 삼성증권하고 UBS가 UB.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주관사 선정 언제 하신 거예요? 올해 좀 초에 했습니다. 올해 초에 예. 하셨고, 근데 이제 뭐 올해 실적을 다 보고 내년에 뭐 신청을 할지, 뭐 내년 한 반기에 보고 어떻게 할지, 뭐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예,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세미파이브가 외부 투자도 되게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얼마 받으신 거죠? 대략적으로 모두 누적해서 한 2억 불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400억 정도 투자 받은 겁니까? 이제 전환 우선주 발행 조건에 이 또 뭐 공시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발행 주식 주당 단가가 이제 82만 1,381원인데 요 동일 단가로 2021년부터 뭐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쭉 해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해왔다라는 말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12월에 한번 이제 이 단가로 뭐 한 3만 4천 주 정도 했고 뭐 또 예, 같은 다음, 단가로 예. 두 번 그 그쵸. 펀드레이징을 한 예, 이력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 때까지는 추가 펀드레이징은 없는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업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저희는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가적인 펀드레이징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은 잘 회사의 모든 것을 준비를 맞춰서 기업 공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80만 원대에 이제 우선주 발행 인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세미파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뭐 일부 이제 락이 걸리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밸류가 어느 정도 돼야 이분들이 좀 이익을 보고 나갈 수 있나요? 사실은 기관마다 이익에 대한 좀 어떤 프리퍼런스는 뭐 기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의 가치와 네. 또 상장 시점의 가치와 또 먼 훗날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업 공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정보가 이제 동등한 조건으로 공급이 되어야 그쵸. 된다라는 이유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다만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단가로 투자를 유치를 한 후에 네. 저희 세미파이브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네. 어떻게 보면 또 계획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 왔고 또 전체적인 어떤 산업과 사회의 흐름도 굉장히 이런 커스텀 반도체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기관 투자자라고 해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어떤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의
DSP라고 하는 회사들 중에도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2군데, 3군데 정도 있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거기 포함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약간 거기는 여러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TSMC랑 주로 이제 거래하는 디자인 하우스도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이제 11월 11일 현재 시간 제가 그냥 쭉 별리를 보면 5천억이 넘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물론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남의 세계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세미파이버 비슷하거나 좀 낮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밸류가 한 4천억 조금 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냥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피어로 어차피 물리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밸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현 상태로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뭘 좀 더 강조를 하셔야 회사가 좀 우리가 뭐 다른 비슷한 동종 업체하고는 다른 어떤 높은 밸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회사 안에서 했던 그런 밸류 창출은 계속 하시겠지만 역할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TSMC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제 네. 그쪽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 업체들이 GUC하고 뭐 R칩 정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총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 어떤 지정학적 요소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경제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그 AI 시대를 맞아서 그 반도체 산업 자체의 가치가 좀 더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싶은 뭐 불과 한 서너 달 전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GUC나 R칩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가 있었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시점에 가온이 뭐 거의 6, 7천억 정도 가치였었던 걸로 최근에 제가 많이 떨어지긴 기억을 했죠. 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네, 여러 네. 가지 요소들로 조금 가치가 평가절하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1번 네. 일단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본연의 반도체 산업의 가치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2번 그 GUC와 R칩이 공통적으로 이제 1조, 2조 그런 기업 가치를 창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완성이 되어 있고 정말 그 개발 수요와 규모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업체의 가치가 이제 또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번인데 그 시점에서 GUC와 R칩의 이제 시총만 놓고 보면 비슷한데 근데 매출은 사실 R칩이 훨씬 더 적었어요. GUC보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 GUC는 항상 뭐 1조에서 2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었고 R칩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는 굉장히 최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R칩은 지금 이 어떤 AI,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커스텀 반도체 이 흐름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한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디자인 하우스가 아니라 네. 정말 고객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아키텍처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그 어려운 것들, 어려운 설계의 모든 것들을 고객이 다 알아서 하고 이것들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인풋으로 받아서 특정 공정에 구현을 하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하느냐. 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R칩이 했었던 것은 HBM 메모리를 사용한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기점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고객들을 이네이블 해주는 역할을 이제 R칩이 맡아서 했었었는데 네. 그러한 어떤 차별화된 어떤 기술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봤음으로써 오는 그런 차별화된 경험이 이 디자인 업체의 그 가치에 주는 영향은 실제로 증명이 된 것처럼 뭐 2배에서 4배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R칩이 GUC보다 매출이 절반이었는데 기업 가치는 동일했고 그리고 또 그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을 하느냐가 디자인 업체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세미5를 봤을 때는 사실은 세미5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클린 슬레이트로 저희는 그냥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팀을 빌드업하고 처음부터 아키텍처 팀을 빌드업을 해서 우리는 모든 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네. 다만 저희 고객사가
스타, 어떤 킬러 아이디어만 갖고 온다라면, 아니면 예를 들면 정말 효율적인 AI 부분만 갖고 온다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칩을 누구보다도 빨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네. 저희의 가치를,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디자인 플랫폼을 네. 다르게 구분해서 다른 가치를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IP 회사들은 또 IP 회사의 값어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의 기술 자산에서 계속해서 값어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또 받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저희의 매출의 또 일부분은 모든 파운드리 생태계에 이제 아날로그 양질의 아날로그 IP를 공급하고 있는 네. 아날로그 비츠 비즈니스를 또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어떤 밸류까지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네. 저희의 어떤 상장 시점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높게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쪽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플러스로 요즘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건 패키징이라기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백엔드 오브 라인의 어떤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미5가 혹시나 왜냐하면 요즘 뭐 칩렛 뭐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패키징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걸 좀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좀 DSP에서 세미5 같은 DSP가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주력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 네. 플랫폼을 생각할 때 저희가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4나노 플랫폼, 네. 두 번째는 칩렛 칩렛. 플랫폼입니다. 네. 네. 그래서 4나노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이미 그 4나노의 큰 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온트랙으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에셋들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네. 칩렛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에서는 사실 분명히 DSP 같은 디자인 업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뭐 오셋 업체들의 네. 영역에 분명히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적인 예로 인터포저 네. 설계 네. 그러면 한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다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물리적으로는 그러면 실리콘을 연결할 거야? 아니면 뭐 커퍼로 연결할 거야? 가장 물리적으로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위에 그럼 실리콘으로 연결을 할 거면 그 인터포저를 어떻게 설계할 거야? 거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피지컬을 넘어서 이제 논리 영역에서 네. 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쓸 것이며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이며 굉장히 넓은 아직 답해지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각각의 레이어들의 어떤 질문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챌린지들이 있는데 열에 대한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열 그리고 뭐 워피지 뭐 구부러지면 안 되고 네. 발열이 나면 네. 안 되고 배치도 그렇고 또 생산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매번 뭐 내 맘대로 배치를 매 과제마다 한다. 그러면 오셋 업체들이 그거 할 때마다 개발하고 할 때마다 테스트하고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아직은 오픈 퀘스천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이 커스텀 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칩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만큼 이 커스텀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칩렛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미5의 모토가 저희 고객들한테 정말 복잡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 아이디어만 집중하면 최고의 기술적인 솔루션, 하드웨어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대표적인 그 프리미어라고 부르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CPU 칩렛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 협력사들과 함께 실제 인터포저 설계를 저희가 또 직접 수행하고 또 인터포저의 어떤 PSI 같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꽤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인터포저로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AI 칩의 테이프아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배운 것들이 엄청났어요. 거기에서 쓰이는 어떤 툴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도 뭐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는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정해놓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 절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새로운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좀 먼저 했을 때 그 경험으로서 저희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DSP 역시 이 칩렛과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엄청나고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이 칩렛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해드릴 수 있어야 많은 고객들이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언제부터 이게 좀 스타트를 하셨습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부터. 사실은 세미파이브 설립했을 때부터 저는 칩렛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설계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엔지니어링 에세트를 재사용해서 뭐 설계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이게 이제 저희의 미션인데, 근데 결국 그 끝판왕은 이 만들어진 칩렛을 가지고 이어 붙여가지고 칩을 만드는 게 정말 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전혀 실마리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시작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시작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첫 3년 동안은 지금 시작해서는 시쳇말로 뼈도 못 줄일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인텔이 좀 UCI의 모멘텀을 좀 싣기 시작을 하고 또 점점 더 이 선단 공정으로 정말 막 수백 스퀘어 밀리미터의 칩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서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칩을 만들어 싶어 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이 정도면은 아직 멀지만 시작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반가웠던 것은 다른 어떤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일례로 ARM 같은 경우에도 ARM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CPU나 칩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ARM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 APM이라고 부르는 파트너스 미팅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올해 APM에서 이 칩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리적 레벨의 어떤 표준을 ARM이 뭔가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보고 지금에 맞는 타이밍인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2, 3년의 시간은 지나야 칩넷의 세상이 열리겠지만 그 세상이 열렸을 때 정말 이 디자인 마치 작년에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HBM으로 돌아가는 그 전용 데이터 센터 전용 AI 칩 만들어 본 애들 누가 있어라고 했을 때 R칩밖에 없어요 해서 R칩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2, 3년 후에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칩넷으로 이렇게 칩을 만드는 거를 다 리딩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라고 했을 때 세미파이브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목표액 초과 달성하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좀 더 크게 초과 달성하시길 바라겠고 상장 준비도 꾸준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액이 이제 이 인터뷰 마치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파운드리를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랑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워낙 세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위기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파운드리 그 공정 경쟁력에 대한 이제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도 사실 그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왜냐하면 그냥 퀄컴이나 뭐 이런 큰 기업들은 어차피 삼성 안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직접 이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는 어쨌든 여기 공정의 어떤 전성비보다 저쪽이 나으니까 저로 간 것이다 뭐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하실 때는 어때요? 삼성 파운드리랑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라든지 고객들이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의혹 뭐 그런 그 걱정 뭐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사실 공정 기술, 그 네. 공정 자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는 큰 컨선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공정 기술의 경쟁력에는 계속 이 부침이 있었어요. 네. 어떤 시점에서는 동시대 공정에서 삼성 공정이 TSMC 공정보다 우수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TSMC 공정의 어떤 전성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인 우월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공정을 개발하는 어떤 전략적인 타겟,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정을 만들 때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개발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불리면서 이제 TSMC 쪽의 공정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항상 부침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특히 뭐 4나노미터 삼성 이제 SF4라고 얘기하는, 이제 보통 편하게 4나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이 공정의 경쟁력은 상당히 훌륭해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4나노가 엄청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IP 업체들이 가장 거기에 민감한데, 왜냐하면 네. 잘 팔릴 공정에 자기네들 IP를 만들어야 이제 네.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IP 벤더들의 4나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2나노 뭐 이후에 이제 GAA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합형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얼리이기도 하고, 네. 그 공정 구조 아키텍처, 그 소자 아키텍처 자체의 어떤 특성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아직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공정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 대한 큰 컨선은 없습니다. 다만 파운드리라는 거는 철저하게 생태계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아무리 공정이 좋더라도, 물론 공정이 좋으면 거기에 IP 업체들도 붙고 설계 플랫폼도 붙겠습니다만은, 네. 가설적으로 아무리 공정이 2배가 좋아도 나는 내년에 칩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정에는 6세대 PCI가 없다. 내년에나 나와. 이러면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뭐 크고 작은 다양한 IP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저희 설계 플랫폼도 저희가 플랫폼이 있던지 아니면 해본 적이 있어서 믿고 맡길만 하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내가 정말 큰 회사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공정을 기반으로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좋은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신뢰 관계라든지 고객 기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TSMC가 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열세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열세가 있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지금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TSMC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다른 파운드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미국 대선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중국과 대만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 또 정부까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만들어 간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생태계적으로나 어떤 지정학적 이유로나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좋은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은 펼쳐진 걸로 보십니까, 혹시 대표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데, 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정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대만이라는 것을 어떤
협상의 카드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만을 지키고 중국과 대만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전략적인 협상의 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런 기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만에서 오는. 그렇죠. 그거와 한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가 도움을 반사이익을 얻겠느냐라고 한다면, 반면 이제 트럼프는 무조건 그거 칩섹트 나 보조금 하나도 안 줘도 관세를 물리면 알아서 올 거야. 알아서 여기서 팹을 짓겠지. 근데 네. 그게 삼성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다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 가져와서 장사를 해라, 이런 또 입장을 또 보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또 지정학적으로 어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앞으로 대중관계에서 북한이 네. 또 굉장히 밀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딱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네. 굉장한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말 민정관이 이제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